고2 모의고사 33번부터 이어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Dictionary Definition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정의, 사전의 정의는 우리 끊임없이 우리 revised, 우리 요거가 중요한데 이 사전의 의미가 끊임없이 우리 revise 한다는 거는 수정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 수정태를 썼으니까 수정되다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냐면 우리 keep up with는 뭐뭐를 따라잡다라는 뜻인데 우리의 changing uses and knowledge, 우리의 어떤 변화하는 용법과 사용하는 거랑 그 다음에 지식 이런 것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수정된다. 요게 곧 주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예시가 쭉 나오는 건데, 자, 로마 시대에는 우리 중독 addict라는 단어가 지금 중독을 쓰는데 사람들이었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우리 돈 갚은 거 있죠, 그죠?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 gave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어떤 노예로 준 사람이래요, 그죠? 그들을 누구한테 이제 노예로 바쳤냐면 이제 우리 크레디터는 우리 채권자라고 하는데 돈 빌려준 사람, 돈 갚을 수 없으니까 나 노예로 쓰세요라고 해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단어가 결국에는 자 우리 연관되다라는 뜻이죠. be associated with 뭐뭐랑 뭐뭐와 연관되다. 어떤 약물 의존이랑 연관되게 되었는데 우리 디펜던스 의존. 자, 근데 우리 원이 갑자기 나오면 무작위의 사람입니다.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노예가 된 사람인데 어떤 once addiction, 어떤 자기의 중독에 노예가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시. 또 word husband라는 단어는 원래 우리 refer to는 뭐뭐를 가리키다. 뭘 가리키냐면 being a homeowner, 어떤 집 주인이 되는 거, 요거를 지칭 가리켰다는 거죠. 그 다음에 have nothing to do with는 우리 뭐뭐랑 관련이 없다라고 하겠죠. nothing이니까 관련이 없다. 뭐랑 관련이 없었냐면 우리 결혼하는 거랑 그때는 당시에는 결혼하는 거랑 관련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근데 because owning your own property라고 돼 있는데 우리 요렇게 가로치고 여기 세모치고 주어 이렇게 표시할 건데 우리 property는 우리 재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재산하면 우리 보통 우리 막 부동산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만들었는데 우리 오형식 동사고요. 우리 it은 가짜 목적어니까 해석하지 않을 거고, 우리 more likely 이 부분이 지금 목적격 보호가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 likely라는 단어는 뜻으로 봤을 때 뭐뭐 할 가능성이 있는, 뭐뭐 할 것 같은 이런 뜻이죠, 그죠? 근데 더 가능성 있게 만들었대요. 모르니까 뭘 가능성 있게 만들었냐면 여기는 이제 대시 생략이 됐는데 우리 오형식 위에는 우리 대절이나 투부정사 같은 게 되게 많이 오죠, 그죠? 그래서 얘를 이 목적어를 더 가능성 있게 만들었대요. 재산이 있는 거 뭐가요? 너가 메이트 짝, 그죠? 내가 결혼할 사람 짝을 찾는 거를 더 가능성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단어는 결국에는 의미하게 됐는데 남자인데 어떤 남자냐? has been wed. 우리 이제 wed가 우리 여러분들 wedding이라는 말은 우리 되게 익숙한데 wed가 결혼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남자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가 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시. 자, November 5th, 어떤 11월 5일에 1605년에 가이 폭스라는 사람이 try to blow up a British Parliament, 우리 이제 영국 의회인데 의회를 날려버리려고 폭파시키려고 했대요. 그래서 그는 사로잡혀가지고 우리 put to death 했다는 거는 이제 사형에 처해지게 됐다는 거죠. 우리 그래서 여기 비동사가 있고 지금 PP 첫 번째가 나왔고 그다음에 put도 여기서도 두 번째 이렇게 동사로 PP로 쓰였다라고 주의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put이라는 게 여러분들 형태가 put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능동인 동사 기본이고 얘는 능동이고 과거인 형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우리 아시겠지만 과거, 자 다시 밑에다 쓸게요. 과거 얘는 동사가 되겠고 얘는 과거 분사이고 의미는 수동인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게 이번에 이제 다른 어법 문제에 나왔던 건데 과거 분사의 우리 짝꿍은 현재 분사잖아요. 우리 현재 분사는 형태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프링이라는 형태이고 우리 현재 분사는 우리 능동의 의미, 그 다음에 put이라고 되어 있는 우리가 똑같이 생긴 얘네들 중에서 이 과거 분사로 쓰인 건 수동의 의미다. 아, 이건 능동이랑 수동의 형태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라는 거를 형태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 우리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형에 처해지게 됐다. 그래서 이 put이라는 형태 별표 하나 치고 가겠습니다. 자, 아무튼 로얄리스트, 왕당파들, 왕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를
자, RPG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우리 이제 어떤 그 우리 못생기게 생긴 우리 시위할 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데 우리 막 미국 같은데 보면은 우리 막 시위할 때 대통령 얼굴로 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생긴 못생기 우리 눈으로 봤을 때도 이상하게 생기는 그런 인형들 있잖아요, 그죠? RPG라는 게 그런 인형인데 그런 거를 불태웠는데 그게 이름을 이제 뭐라고 붙였냐면 가인이라고 붙였대요. 이 사람 이름이 가인이니까 그 인형 보고 이제 가인이라고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수세기 이후에 몇백 년 이후에 그 단어가 잃었답니다. 그것의 어떤 부정적인 우리 connotation이라고 하는 건 우리 함축 의미, 숨겨진 의미란 뜻인데 이런 걸 잃어버리고 뮤지컬 다시 뮤지컬인데 우리 Guys and Dolls라는 이름의 뮤지컬이 브로드웨이에서 우리 런이 여기서는 뭐 상연되다 공연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상연입니다. 상연되다 아니면 뭐 그냥 공연되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또 가이란 이런 예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어떤 우리 아메리칸 슬랭 미국 속어에서는 bad라고 하는 게 우리 구시고 우리 힙합 같은 노래를 들으면 우리 막 그 흑인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쓰는데 또 쿨은 의미하는 게 great 좋다는 의미고 wicked라는 게 여러분들 원래는 이제 사악한 이런 뜻인데 이게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if you could transport yourself 100 years. 자, 당신이 우리 transport 한다는 거는 이동시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동시킬 수 있다면 스스로를 언제로 이동시키냐면 100 years into the future. 어떤 미래로 100년 후 미래로 자신을 이동시킬 수 있다면 너는 발견할 건데 스스로 가. 어떤 상태요? 혼란스러운 상태다. 그죠? 내가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혼란스러운 상태인 거를 발견할 거려. 누구에 의해서? 너의 어떤 증손자들, 그죠? 증손주들의 말을 듣고 이런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하는 거. 요즘 특히나 우리 이렇게 미래로 안 가더라도 여러분들 세대 차이 날 때 우리 할아버지랑 우리 뭐 손자인 우리랑 그죠 얘기를 할 때 쓰는 단어의 의미들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알아듣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더 가정을 심하게 해가지고 100년 뒤로 이렇게 가가지고 증손주들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 혼란스러워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건데 왜냐면 자 여기 원래 빈칸이었죠? 언어라는 거 그 자체가 ever changing reflection of human invention 어떤 인간의 발명의 끊임없는 변화의 반영이기 때문이다라고 해가지고 자 처음에 우리 쌤이 여기 이 부분에다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언어가 사전에 정의가 계속해서 수정된다라는 말이 이 빈칸 우리 예시들로 쭉 얘기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빈칸으로 우리 주제를 강조하는 언어는 끊임없이 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34번 보겠습니다. The term anchoring이라고 나와 있는데 anchor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 닷이라는 단어거든요. 우리 닷 하면은 우리 배에 이렇게 달려 있는 우리가 어딘가에 멈췄을 때 이렇게 바닥으로 밑바닥으로 내려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 주는 거 앵커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요거를 닷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앵커링은 정박이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그 단어가 용어가 도입이 되었는데 롤랑 바르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도입이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 관찰한 사람이래요. 뭘 관찰했냐면 텍스트가 사용이 되는데 이미지 옆에 이렇게 자주 사용이 된답니다. 근데 그의 어떤 초점은 사진에 있었는데 그게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냐면 to confine meaning 의미를 제한하기 위해서 우리 한정하기 위해서 썼답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이라서 선생님 이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노란색으로 좀 잘 보이게 표시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브네임 뭐뭐 중에서라고 하시면 되고 모든 가능한 우리 리터럴은 문자 그대로란 뜻이고 그 다음에 implied는 함축된 뜻인데 이런 문자 그대로의 그 다음에 함축된 해석들 중에서 모든 가능한 것들인데 그게 어떤 거냐면 자, 이미지가 우리 일리시트 한다는 거는 이끌다는 뜻입니다. 이미지가 이끌어낼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문자 그대로의 함축된 해석들 중에서 텍스트는 가리킨대요. 자, 우리 이 보는 사람, 이미지를 보는 사람이 투어 어디로 향하게 가리키냐면 어떤 바람직하고 아니면 원하는 그 다음에 구체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리키게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 텍스트를 갖다 붙이는 이유가 문자 그대로의 함축된 해석들이 있는데 이미지가 이끌어낼 수 있는데 그게 어떤 바람직한 구체적인 해석으로 향하게 할 거라는 거죠. 이것도 목적이니까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미지가 있다고 치면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보고 떠올릴 수 있는 건 사람마다 다 쓰니까 1번도 있고 3번도 있고 4번도 있고 너무 많을 텐데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텍스트를 딱 갖다 붙이게 되면 이미지 밑에다가 텍스트를 딱 붙이게 되면 그 여러 개 중에서 어떤 거 의미를 딱 한정해 버린다든지 다른 색깔로 할게요. 자,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딱 이렇게 가리키게 한다든지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광고에서 바르트가 주장한 것처럼 어떤 상징적 의미라고 하는 거는 우리 여기 not a 법이니까
A가 아니라 B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뭘 가이드 이끄는 게 아니라 그 상징적 이미지가 identification 이란 단어는 우리 확인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면 우리 인식하는 거, 딱 보고 알아보는 거. 그걸로 이끄는 게 아니라 interpretation, 해석으로 이끈다라고 했습니다. 쌤 이게 뭔지는 다음 문장 보고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보는 사람은 여기도 not but이 있는데 자, 요청받는 게 아니래요. 뭐라고 요청받는 게 아니냐면 recognize what they see. 그들이 보는 거를 인식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쌤이 예를 들어서 물고기 쌤이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딱 보여줬는데 이거 물고기야 라고 했는데 물고기 보고 물고기다 라고 그런 걸 이해하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라고 요청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그걸 보는지, 그 다음에 그게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물고기 보고 이거 너 왜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 무슨 의미가 있죠? 라는 거, 이런 거를 이해하도록 요청을 받는다는 거죠. 보는 사람들이. 됐죠? 그래서 우리 처음 얘기한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거, 그들이 보는 걸 인식하는 거, 내 눈으로 보고 아 이거 물고기네 라고 하는 거는 아이덴티피케이션 얘기하는 거고, 이걸 줄여서 ID라고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거, 그들이 보는 걸 이해를 하고 무슨 의미인지 하는 거, 이건 interpretation, IT라고 할게요. 해석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요거 이미지를 우리 컴바인 하는 건 합친다는 뜻이니까 이미지를 텍스트랑 합침으로써 뭐뭐 함으로써 애드버타이징, 광고는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어떤 아까 말했던 상징적 의미라는 걸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정확하고 구체적인데 우리 only one hand는 한편으로는 이란 뜻입니다. 한편으로는 정확하고 구체적 의미. 자, 그 다음에 여기 리처 다음에 여기에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제 심벌릭 그 상징적 의미, 요게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더 풍부한, 다른 한편으로는 더 풍부한 상징적 의미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이제 분사 고민인데요. 즉 따라서 adding depth, 깊이를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폭은 제거해준대요. 어떤 이성적이고 감정적인 해석의 폭은 제거를 해준다는 거죠. 선생님 그것도 굳이 설명을 하자면 폭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이미지를 봤을 때 1번, 2번, 3번, 4번, 쌤이 4번까지만 했지만 너무 많다고 했죠, 해석들이. 이거는 너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 폭을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를 없애버리고 1번 딱 이렇게 선택 지정을 해가지고 그 1번에 대한 이미지를 더 풍부하게 깊게, 그죠? 이거를 더 깊이 이해해보세요, 깊이 있게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애드는 광고인데 광고의 헤드라인이나 태그라인, 이게 이제 이미 텍스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텍스트, 광고에 붙어있는 이제 글자들, 요런 것들이 direct reader, 자 우리 디렉트가 이제 지시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일부 독자들을 이끌어서 지시해서 뭘 통해서 어떤 의도된 의미를 통해서, 이미지의 의미를 통해 가지고 독자들을 이끄는데, 이것도 굳이 표시하면 노란색이 되겠죠? 독자들을 의도된 의미로 이끄는 거. 자, 그 다음에 so that은, 자 왜 그렇게 하냐면 so that은 이제 뭐뭐 하도록. 자, 여기가 원래 빈칸이었는데 독자들이 일부 의미는 피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의미들은 받아들이도록 하는 거. 일부 의미들은 피했죠? 2, 3, 4번 지워버리고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텍스트 붙인 거 보고 1번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거.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도록 하도록 이렇게 의도된 의미로 독자들을 이끈다 라고 해가지고 노란색 다 똑같은 얘기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도 똑같은데, 자 그것은 리모트 컨트롤 한다는 거는 우리 원격 조정하는 거. 우리 집에서 리모컨 쓰잖아요, 그죠? 그거를 줄여가지고 리모컨이라고 하는 건데 원격 조정한대요. 독자들이 어떤 선택된 의미, 미리 in advance, 미리 선택된 의미로 향하도록 원격 조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굳이 따지면 같은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가 이미지가 여러 가지가, 이미지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특정 방향으로 한정시키고 제한하고 이끌고, 이런 의미를, 이런 단어들을 조금 잘 봐두시면 시험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35번입니다. 자, 아인슈타인 이론에 따르면 우리 theory, 자, large mass, 태양과 같은 어떤 거대한 우리 mass 질량은 manned space-time, 어떤 시공간을 휘게 한대. 합쳐가지고 시공간을 휘게 한답니다. 그래서 뉴턴의 이론은 그런 예측을 하지 않았답니다. 우리 방금 얘기한 거 시공간 휘게한다 이런 거 예측 안 했답니다. 그래서 이 휨은 시공간의 우리 휨 휘어짐은 자 리드 투 피노미넌 현상으로 이어지는데, 자 중력 렌즈와 같은 현상으로 이어진답니다. 이제 뭔지 모르니까 이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는 건데, 거기서 빛이 먼 거리, 자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의 빛이
보이는데 뭐처럼 보이냐면 다른 장소에 있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들이 뭐 할 때? 지나갈 때인데 태양과 같이 어떤 거대한 질량 옆으로 옆에 지나갈 때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이제 렌즈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이런 렌즈도 있고 뭐 이렇게 생긴 렌즈도 있는데 빛이 이렇게 투과를 하면 우리 이렇게 퍼지기도 하고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모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빛이 휘는 거. 이런 걸 이제 중력 렌즈라고 하는데 거대한 질량 태양과 같은 거 옆에 지나가면 빛도 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어떤 별 빛이 다른 장소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냐라고 아인슈타인 예측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볼 수가 없는데 이런 렌즈 효과를 볼 수가 없는데 왜냐면 별은 그죠? 별은 aren't visible 안 보이는데요. 보이지 않는데요. 언제? 낮 동안에 보이지 않는데 왜냐면 태양이 이렇게 밖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빛이 태양빛이 너무 밝으니까 별은 안 보이겠죠. 하지만 솔라 이클립스 우리 이제 일식 얘기하는 건데 자, 1909년에 일식이 과학자들이 to observe what sun's gravity was doing to the light from the distant star. 자, 먼 별들로부터 오는 빛한테 태양의 중력이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게끔 해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고 조그만 달이 있고 우리 이제 태양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그죠? 태양빛이 원래 이제 우리 만약에 별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빛이 이렇게 휘는 거를 보고 싶은데 우리는 평상시에는 태양이 높이 밝아가지고 별빛이 안 보이니까 근데 우리 이제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가려주면 태양이 깜깜하게 보일 거고 그래서 여기 있는 별빛을 관찰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일식 때 이렇게 지구 달 태양 일직선을 우리 일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빛이 가려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관찰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 이게 자주 오는 현상은 아니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 주변에 있는 별빛이 보였는데 자 우리 여기는 문법적인 거 하나 알고 갑시다. to have moved라고 해가지고 to have pp 형태를 썼는데 우리 이거는 이제 완료 부정사라고 하고요. 자 우리 주절의 동사보다 먼저 일어난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to have pp, to have moved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다가 뭐 to move 쓰는 거 아니다라고 정리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정상적인 그 태양 주변에 있는 빛이 쌤 여기 별 그려놨죠, 그죠? 이렇게 있는 거 태양 주변에 있는 별이 정상 표준선 밤하늘에 있는 정상 그 위치로부터 움직인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는 훨씬 컸답니다. 뉴턴의 이론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컸고 하지만 정확하게 위치에 있었대요. 어디 위치에 있었냐면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예측한 위치에 정확하게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그 개길식을 통해 가지고 아인슈타인의 시공간 왜곡 이론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 되겠다라고 정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6번입니다. 우리 we're naturally wired to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be wired to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뭐 하도록 타고나다. 그래서 우리 유전 관련한 얘기 할 때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선천적으로 자연스럽게 organize the world into hierarchy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정리하는데 구성하는데요. 우리 세상을 뭐에 따라서 하냐면 우리 hierarchy는 위계입니다. 우리 위계 질서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위아래가 있는 거 이런 걸로 구성하도록 타고났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는데 왜 하냐면 make sense of the world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make sense 하는 거는 이제 세상을 이해하다라고 하시고 세상을 이해하는 거 도움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1번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 2번 maintain our belief 우리의 어떤 신념을 유지를 하고 일반적으로 feel better 더 나은 기분을 느끼는데 도움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 1번, 2번, 3번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요걸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절대 긋고 누군가가 우리 infringe 침해하다라는 뜻이죠. 자 침해하는데 뭘 침해하냐면 누군가가 자 우리의 세상에서의 위치 여기 1번 그 다음에 our understanding of how it works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 이거 두 가지를 누군가가 침해를 할 때 우리 세상에서의 내 위치 그 다음에 내 이해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침해할 때 우리는 생각 없이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예시가 나옵니다. 자 누군가가 우리 컷오프 한다는 거는 우리 끼어들던데 고속도로에서 끼어든다든지 그 다음에 로드 레이지 자 그 도로 위에 분노가 레이지는 분노입니다. 우리 킥인은 시작하답니다. 이렇게 시작할 때 끼어들어 가지고 이제 화났다고 하죠. 그게 화가 났을 때 That's your unconscious mind. 그때가 자 당신의 어떤 무의식적인 마인드가 말하는 건데 자
뭐라고 말을 하냐면 Who are you? 너 누군데? 너 내 앞에 끼어들어? 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You are reacting to the threat to your inherent sense of hierarchy. 당신은 어떤 내재된 우리 inherent가 내재된 이런 뜻이고 타고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wild to 자 내재된 어떤 위계 질서에 대한 감각에 대해서 위협으로 그걸 반응을 한다는 거죠. 나한테 끼었네 이렇게 내 위계 질서를 이렇게 침해하네라고 한다는 거죠. 자 도로 위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평등한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be supposed to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제 어떤 예정이나 어떤 의무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규칙에 의해서 어떤 플레이, 행동하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calling someone off, 자 누군가를 끼어든다는 건 그런 규칙들을 위반을 하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더 높은 지위, 그러니까 그 제가 내 맘대로 내 앞에 끼어든다는 건 지가 약간 더 위라는 거, 약간 이런 걸 의미한다는 거죠. 혹은 consider 생각해보려. When you get frustrated, 우리 get 다음에 이렇게 pp가 나와가지고 자, 너가 너희 아이들에게 좌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동사. 첫 번째 동사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인데 and an argument 어떤 말싸움 논쟁을 끝낼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렇게 해 그죠 어른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을 끝낼 때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무실에서 우리 이퀴밸런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동등한 것 똑같은 것 얘기하는 건데 자 동등한 거 하냐면 because I'm the boss 내가 사장이니까 이렇게 해 이렇게 시킨다는 거죠. 그죠? 윗사람이니까 이렇게 라는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간들에 당신은 생각하는 걸 멈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regress to 자 우리 regress 한다는 건 퇴행하다 퇴화하는 거 뒤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안 그런데 이런 순간들에 퇴화해버린다는 거죠. 너의 생물학적 경향인 reaffirming hierarchy 자 우리 어떤 아까 말한 위계 질서를 재확인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위계 질서를 따지고 있진 않지만 뭔가 화가 나고 감정적이 되는 순간에 그 내재된 위계 질서가 딱 내가 침해받았을 때 그게 무의식적으로 이런 위계 질서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주제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37입니다. 자, 우리 once는 우리 접속사로 일단 뭐뭐 하면 자, 못이 일단 박히게 되면 망치질 해가지고 박히게 되면 우리 이때 강조인데요. 자, 우리 이때 강조는 뒤에 거부터 자, 우리 홀드는 우리 잡다, 붙잡다는 뜻이니까 그 못을 이 얘기하는 건 이제 못 얘기하는 거고 in place는 제자리에 그 자리라는 뜻입니다. 못을 그 자리에 이렇게 붙잡아 두는 건 바로 마찰력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글의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찰력이라고 하는 거는 힘인데 무슨 힘이냐면 발생하는 힘이래요. 언제 발생하냐면 두 개의 표면이 자, 미끄러지거나 미끄러지려고 할 때 서로를 향해서 그죠? 서로를 향해서 서로에 대해서 서로 미끄러지거나 미끄러지려고 할 때 발생하는 힘이래요. 그래서 당신이 try to pull apart는 우리 이제 떼어내라는 뜻인데 두 개의 나무 블록을 떼어내려고 할 때 근데 어떤 블록이냐면 have been nailed together 함께 이렇게 못이 박아진 거 있죠. 그죠? 못으로 함께 고정되어 있는 그런 나무 블록을 떼어내려고 할 때 wood fiber 자 우리 이제 나무 섬유가 나무에 있는 우리 그 이렇게 무늬 같은 거 있죠. 그죠? 그 나무 섬유가 그립 붙잡는답니다. 그 못에 우리 샤프트는 몸통 얘기하는 겁니다. 못의 몸통을 붙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 내일 그 못은 느끼는데 힘을 느끼는데 뭐 하려고 하는 힘이냐면 그것을 우리 rip apart라고 하는 거는 이제 찢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걸 찢으려고 하는 힘을 느끼는데 along the its legs 그것을 길이 방향으로 찢으려고 하는 우리 길이를 따라서 길이 방향으로 찢으려고 하는 힘을 느끼는데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제 장력이라고 한다는 거죠. 당기는 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만약에 이렇게 나무가 뭐 있고 못을 이렇게 박아놨다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뜯어내려고 하면 이제 우리 당기는 힘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텐션, 장력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실험이 can now fail 이제 실패할 수 있대요. 어떻게 실패할 수 있냐면 우리 나오는 따로 빼고 자,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실패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the nail stretch 그 못이 늘어나서 우리 스트레치는 늘어나다 우리 스트레칭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늘어나서 쪼개지는 거 절반으로 쪼개진대. 왜냐면 장력이 너무 못한테 커가지고 쌤이 이렇게 못을 잡아 뜯는데 못이 절반으로 늘어나가지고 뚝 끊어져 버리는 거. 아니면 우리 either A or B니까 아니면 내일이 못이 come loose 헐거워진대요. 왜냐면 이 마찰력이 극복이 돼가지고 못이 헐거워져 버려가지고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힘인데 it would take to stretch nail 자 우리 그 못을 늘리는데 필요한 드는 그런 힘은 이렇게 못을 늘리는데 그 힘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뭐보다 크냐면
마찰력. 표면에 있는 마찰력보다 더 크고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너무 많이. 뭐에 대해서? 전자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전자라고 하는 건 못이 뚝 끊어져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쇠로 된 못을 늘려가지고 끊어버리는 건 힘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우리가 못을 뽑히는 것보다 이렇게 못이 헐거워지는 것보다. 그래서 마지막 자 여기는 이제 이때 강조 구문이 변형된 형태인데 자 이제 with which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concern with는 우리 걱정하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걱정해야 될 것은 바로 마찰력에다 해가지고 concern with가 뭐뭐를 걱정하다는 뜻이어가지고 여기는 with가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이렇게 써가지고 이때 강조 구문으로 마무리하는 마찰력에 대해서 어떤 설명하고 있는 글이 되겠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8입니다. 자, 전통적인 어떤 은행 관리자나 1950년대 옛날에 은행 관리자들은 보통 존경받는 어떤 기둥이었대요. 그 동네 지역 공동체 존경받은 어떤 기둥과 같은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cautious, careful sort of person 어떤 이제 조심스럽고 신중하고 조심성 있는 종류의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대요. 어떤 사람이냐면 잠도 일찍 자고 그 다음에 술도 그렇게 많이 먹지 않는 사람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짝대기 2개 긋고 자 근데 1970년부터 새로운 종류의 어떤 은행원 그죠? 뱅커가 나타나는 은행가가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뭐처럼 보이냐면 시끄럽고 플래시 화려하고 그 다음에 거만한 그런 사람들 옛날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은행가들은 사랑했대요. 우리 taking big risk 큰 위험을 감수하는 거 사랑했고 그 다음에 they wanted to get rich quick 그들은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어 했고 blow their money on their fast car, expensive champagne 어떤 빠른 차와 비싼 샴페인에다가 돈을 우리 blow 해버린다고 돈 막 펑펑 써버리고 날려버린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그들은 돈을 벌었는데 어떻게 벌었냐면 그들 이제 우리 투기라고 부르는 거를 통해 가지고 불렀다는 거죠. 투기에 먼저 이제 설명을 해주겠죠. 자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물건을 사는데 왜 사냐면 그들이 그걸 사용하고 싶으니까. 예를 들어서 밀을 사는데 빵 만들려고 밀 사고 그 다음에 석유 사는데 run the car 차 우리 운행하려고 산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투기를 할 때 우리 speculate는 원래 여러분들 추측하다 내가 예상을 하는 거요. 추측을 하는데 이게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 투기라는 말로 된 겁니다. 이제 그들의 사람들이 투기를 할 때 사람들은 물건을 사는데 뭐 할 때조차 사냐면 입은 뭐 할 때 사냐면 they have no interest in using them 그것을 사용하는데 관심이 없을 때조차 물건을 산다는 거죠. 그죠? 그들은 그래서 사는데 우리 a load of bread, a load of wheat 엄청나게 많은 양의 밀을 살 수 있대요. 단지 뭐 때문에 살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것의 가격이 is going to rise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뭐 할 때? 가뭄이 예상이 될 때 어디에서요? 밀이 자라는 지역에 가뭄이 예상이 될 때 이렇게 밀을 미리 사놔가지고 그런 시세 차익을 노려가지고 돈을 벌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들의 추측이 맞으면 they later 나중에 sell the wheat up for profit. 자, 그들은 나중에 이익을 남기고 그 밀을 판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건을 어떤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물건들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 물건 보통 이제 우리 원자재 같은 거 얘기를 하는데 뭐 밀이나 석유나 뭐 이런 것들 뭐 철광석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부동산이나 뭐가 됐든 간에 뭐 주식도 될 수가 있고 이런 것들 우리 요즘에는 우리 코인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시세 차익을 노려가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데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게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 그걸 투기라고 하는데 새롭게 예전에는 없었던 투기라는 형태를 통해서 벌려고 하는 은행가들이 나타났다라고 설명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39 보겠습니다. 저 종이 우리 메카니컬 하다는 거는 우리 기계적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우리 property는 특성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종이의 기계적 특성이 우리 lend themselves to가 통째로 동사로 뭐뭐에 적합하다라는 뜻이고요. 자, 뭐에 적합하냐면 fold는 우리 접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bending은 구부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거에 적합하답니다. 그래서 무슨 특성이 있는지 설명을 할 건데 자, 더 셀룰로스 파이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셀룰로스 섬유라는 게 있대요. 우리 종이 나무에 있는 거. 자, 근데 오브 위치 이렇게 세모 칠 거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은 종이 얘기하는 건데 종이가 만들어진 셀룰로스 섬유라고 해석할 건데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종이가 be made of라는 거는 뭐뭐로 만들어지다라는 뜻이거든요. be made of 좀 기니까 셀룰로스 파이버라고 약자로 쓸게요. 그 셀룰로스 섬유로 만들어진다라는 이 문장에서 요거가 주어로 오다 보니까 관계대명사 처리 of which 이런 식으로 왔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셀룰로스 파이버라는 게 부분적으로 일부가 스냅 될 수 있다. 우리 스냅 된다는 건 일부가 이제 툭 끊어지다 뭐 이렇게
딱 끊어질 수가 있는데 어디에서 딱 끊어질 수가 있냐면 우리 최대로 구부러지는 에어리어 영역 부분에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끊어질 수가 있는데 그게 허락한대요. 우리 분사 구문입니다. 뭘 허락을 하냐면 능동. 자, 영구적인 어떤 우리 크리즈라고 하는 건 주름입니다. 영구적인 주름이 형성되는 거. 그죠? 형성되는 게 하는 한편에 자, 우리 allow 다시 그 화살표 좀 지울게요. 우리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이 영구적인 주름이 형성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while 그동안에 sufficient fiber 충분한 어떤 섬유가 남아 있어서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어서 for the material not to crack 그 재료가 우리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의미상의 주어 그 재료가 not to crack and fall apart 우리 crack 한다는 건 우리 금이 가고 그 다음에 우리 fall apart는 부서지다거든요. 부서지지 않도록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종이를 접었다가 좀 세게 접었을 때 우리 종이를 접었다가 펴고 나면 그 자리에 우리 주름 생기고 나서 이렇게 자국 남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또 그렇게 끊어지지는 않는 형태를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풀어서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indeed 실제로 in this state 자, 이런 상태에서 it pretty much maintain 그 꽤 많이 남아있대요. 뭐가 남아있냐면 능력이 남아있는데 to resist being pulled apart 우리 resist는 저항하다고 이렇게 뜯어지는 거 풀 아파트 찢어져 버리는 뜯어져 버리는 그런 거에 저항하는 능력이 꽤 많이 남아있고 하지만 it can be also 천이즈라고 하는데 우리 tear라는 게 우리 찢다 형태 찢다라는 단어고 지금 이게 pp로 쓰여진 겁니다. 쉽게 찢어질 수가 있대요. 쉽고 정확하게 뭘 따라서 이 주름을 따라서 찢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a point of weakness 어떤 약한 지점이 근데 그게 작고 어떤 처음에 찢어진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국을 낸 데다가 조금 이렇게 찢어진 게 생기면 그 작은 부분이 열리게 되면 그걸 따라가지고 쭉 쉽게 우리 찢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이런 것들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얘기한 이런 성공적인 이런 기계적 특성의 조합이 선생님이 위닝을 성공적이라고 했습니다. 조합이 그것이 종이가 assume 가정하겠는데 the shape of any object 어떤 물체의 모양이라도 취할 수 있게 가질 수 있게 어떤 가정할 수 있게 해준대요. 뭘 따라서 through creasing and folding 어떤 이렇게 주름을 지는 거 그 다음에 주름을 잡고 접는 것을 통해서요. 즉 따라서 그 결과 뭐가 생겨났냐면 종이접기라는 예술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런 특성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종이의 기계적 특성을 설명을 했고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아 종이접기를 할 수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게 주어진 원래 문장이었는데 few는 우리 거의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거의 이런 재료들이 없답니다. 그만큼 좋은 재료들이 없다. 우리 as good 그만큼 좋은 재료가 없다라고 하시면 되고 metal foil 우리 이제 금속팍 우리가 금속을 우리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거는 hold the crease 주름이 질 수는 있는데 but control of the crease 어떤 주름의 통제가 우리 somewhat 다소 어렵다라고 했고 자 그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플라스틱 뭐 시트가 있는데 그거는 tend to hold the crease at all 우리 플라스틱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얇게 된 우리 뭐 파일 같은 걸 생각하시면 그거 우리 주름 잡기 힘들잖아요. 그죠? 접기가 힘든데 주름을 전혀 유지하는 경향이 있대요. unless it is very soft 그게 충분하게 어떤 이제 부드럽지가 않다면요. 그래서 in which case 자 그런 경우에는 근데 그 경우에는 그것이 부족하다는 거죠. 어떤 우리 리지디티는 단단함인데 단단함이 또 이번에는 부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뭐 머릿속에다가 비닐 같은 거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단단함이라고 하는 게 요구되는 거. 뭐에 요구되는 거냐면 좋은 포장재에 요구되는 그런 이드렉스 그런 단단함이 부족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 문장 우리 또 이때 강조금이 또 나왔는데 자 그거는 능력이래요. 무슨 능력이냐면 여기 이제 대부터 해석을 해야겠죠. 자 그 종이를 유니클리하게 이런 목적에 종이접기라는 목적에 적합하게 독특하게 적합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능력인데 뭐 하는 능력이냐면 단단한 뻣뻣함을 우리 스티프 뻣뻣함을 유지하면서도 주름을 잡는 바로 그것의 능력 종이의 능력이 이런 종이접기라는 목적에 적합한 능력이다 해가지고 이런 종이의 기계적 특성을 통해서 뭐 종이접기에 적합하다라고 설명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40번 보겠습니다. 자, 엄마 고양이는 자 우리 여기서는 테리 말하다가 아니고 우리 구별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일 때가 있으니까 이 표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어떤 고양이가 그들에게 속하는지 이게 내 새끼인지 아닌지 보는 거죠. 그래서 언제냐면 이 새끼 고양이들이 섞였을 텐데 그들은 사용을 한대요.
그들 새끼들의 냄새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 distinguish는 구별하다는 뜻이고 A from B의 형태로 나오죠. 자, 다른 엄마들의 새끼와 그들의 새끼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들 새끼 냄새를 사용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despite는 전치사니까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이거에도 불구하고 마주쳤을 때고 우리 alert selection of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다양한 뭐 이런 뜻도 있고 내가 뭐 고를 수 있는 모음집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이제 고양이들이 새끼 고양이들 모여 있는 거랑 마주쳤는데 걔네들이 have wandered from the nest 둥지에서 집에서 우리 wander가 우리 헤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집 잃고 막 헤매고 있는 이런 고양이 여러 마리를 마주쳤을 때 그녀와 그녀 자신의 그 다음에 새끼들이랑 다른 새끼들 그녀의 것이 아닌 이런 고양이들 새끼 고양이들을 마주쳤을 때 엄마 고양이는 하는 것 같지 않대요. 우리 이제 페이버는 선호하다, 좋아하다인데 그냥 자신의 새끼를 선호하는 거, 먼저 선호한 것 같지는 않대요. 뭐 할 때냐면 걔네들을 우리 리트리브 한다는 거는 이제 회수하고 되찾아올 때. 그러니까 이제 집 밖에 있으니까 데리고 와야겠죠? 그걸 이제 리트리브로 표현했는데 되찾아다가 아니라 되찾다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할 때 꼭 그녀 자신의 새끼만 데려와서 선호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유가 뭐냐면 이거에 대한 이유가 뭐냐면 불분명하대요. 자, although 뭐이지만이라고 했는데 우리 distress라고 하는 게 이제 힘든 거예요, 그죠? 어떤 괴로운 약간 울음소리, 우리 소리라고 할게요. 이 새끼 고양이들로부터 나오는 이런 괴로운 울음소리들이 자, 근데 이제 어떤 애들이냐면 집을 잃고 있는 애들이 그 괴로운 울음소리가 알려져 있대요. 뭐라고 알려져 있냐면 자, 엄청 강력한 거, 막 소리도 엄청 시끄럽고 강력한 걸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이유는 불분명한데, 그래서 it may be just be hard. 자, 어려울 수도 있대요. 뭐가 어렵냐면 이 의미상의 주어인데 엄마 고양이들이 저항하는 거, 몰라 라고 저항하는 거, 그들을 데려오는 거, 저항하는 것이 힘들 수가 있다는 거죠. 뭐와 상관없이 whether they are hers. 자, 우리 hers는 이제 그녀 새끼들, her own offspring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녀의 새끼들인지 아닌지, 뭐뭐인지 아닌지니까 요거랑은 regardless of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버티기는 저항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야생에서 이렇게 꽥꽥거리는 이 새끼들 out in the open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그죠, 밖에서 삐걱거리며 우는 이런 새끼 고양이들을 쉽대 뭐 하기 쉽냐면 이런 포식자들을 attract 끌어들이기가 쉽다는 거지. 시끄럽게 울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은 주변에 있는 어떤 다른 새끼 고양이들한테도 좋지 않은 뉴스라는 거죠. 자, 그래서 rapid rescue of any crying kitten. 자, 우리 재빨리 rapid 하는 건 이제 재빨리 구조하는 거. 그러니까 울고 있는 새끼들을 어떤 고양이든 간에 그냥 상관없이 구출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래요. 뭔 전략이 될 수 있냐면 그들이 그 새끼 고양이들이 during unwanted attention, 원치 않는 어떤 주의를 끄는 것을 막기 위한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해가지고 엄마 고양이들이 새끼를 구분할 수 있지만 밖에서 울고 있을 때는 그거랑 상관없이 포식자를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빨리 데려오는 게 좋은 생존 전략이 된다 해가지고 그 흐름 구분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동물들이 추구한답니다. 이제 혼합된 전략을 추구를 하는데 우리 accumulate는 축적하다, 쌓다라는 뜻이죠. 자, 우리 이제 body fat 체지방과 이제 음식 요거 두 가지를 둘 다 축적하는 거에 혼합 전략을 추구를 하는데 그것이 리드 다음에 우리 원이 갑자기 나온 무작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질문하도록 하는데 무슨 질문을 하게 하냐면 자, 상대적인 장점과 그다음에 단점이 뭘까? 이런 두 가지 형태의 에너지 저장의 상대적 단점, 장점 뭐냐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최대의 지방 우리 디포지션은 축적 이런 뜻이거든요. 쌓아놓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요 단어보다는 디퍼짓이라는 형태로 되게 형태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뭐 예금이라든지 은행에 돈 쌓아두는 거, 뭐 보증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뭐 사탐 시간이나 과탐 시간에 나오는 우리 이제 어떤 흙 같은 게 쌓이는 거, 뭐 퇴적 같은 얘기. 그다음에 동사로 저것처럼 이제 쌓다 축적하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단어니까 정리해 두시고 자, 아무튼 지방 축적이 증가시킨답니다. 뭐와 함께 증가를 하냐면 우리 이제 바디 매스는 이제 체질량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체중 얘기하는 겁니다. 체중과 함께 증가하는데 반면에 최대의 음식 저장은 is not constrained. 자, 제한되지 않는데요. 우리 constraint가 제한하는데 뭐에서 신체 크기의
제한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방 축적하는 건 당연히 몸무게 늘어나는데 내가 음식을 저장해 두는 거는 내 몸이랑은 상관없으니까. 그죠? 자, 그것이 의미하는데 뭘 의미하냐면 동물들, 특히 작은 동물들이 축적할 수 있대요. 훨씬 많은 에너지, 우리 리저브라고 하는 게 우리 이제 저장해 놓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저장된 음식의 형태로 어떤 에너지 저장하는 걸 훨씬 더 많이 저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보다요? 그들이 어떤 체지방의 형태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그렇게 저장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게다가 스토어드 푸드, 저장된 음식은 더 경제적이래요. 체지방보다. 왜냐면 자, 우리 지방이라는 거는 contribute to, 자, 우리 이제 기여하는데 뭐 얘기하냐면 아까 말한 체질량, 우리 이제 몸무게 그 증가에 기여를 하고, 그 다음에 메타볼릭 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대사율인데 내가 먹은 거를 에너지를 얼마나 전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뭐와 함께? 우리 이제 체중과 함께 증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중요하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에너제틱 익스펜스, 자, 우리 이제 여기는 에너지적인 어떤 익스펜스, 소비, 비용이 든다. 비용이 있다라고 하면 되겠죠? 뭐에 비용이 있냐면 지방을 유지하는 에너지 비용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무게 막 그 찌는 거에 대해서 되게 경계를 하는데 이 몸무게를 유지하는 거, 지방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이 많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과도한 에너지 축적이 또한 부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 동물의 능력, 이런 포식자를 피하는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몸무게 무거우면 우리 무거워가지고 느리니까 도망 못 가겠죠? 자, 그 다음에 maintaining high body temperature, 어떤 높은 체온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면 동물들은 아마 기대받을 거랍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어떤 음식 저장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걸로 예상이 될 거라는 거죠. 뭐보다는 바디 팻보다는. 자, 그 다음에 짝대기 2개 그을게요. 반면에 이제 이때까지는 체지방보다는 우리가 음식의 형태로 하는 것들, 그죠? 음식 저장의 형태로 하는 것들이 장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쭉 한 거고, 이제 반면에 자, 저장된 음식은 우리 랏한다는 거는 우리 썩다라는 뜻이 되겠죠? 다시 썩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썩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maybe removed, 이제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도둑한테 빼앗기거나 아니면 maybe lost, 단순하게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많은 동물들이 자, must expend energy, 자, 우리 에너지를 사용을 했는데 뭐 하는데 사용이 되냐면 관리하고 그들이 음식 저장한 걸 보호하는데 이런 거 하는데 에너지를 또 소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으로 해놓는 게 장점이 있는데 이런 단점들이 있다라고 지금 또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converting it to fat, 자, 그거를 이렇게 이제 지방으로 저장하는 거는 avoid these types of loss, 이런 종류의 어떤 손실, 잊어버리는, 방금 이제 도둑이 가져가 버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걸 잃어버린다든지 하는 이런 손실들을 피할 수 있대요. 이번에는 이제 지방으로 저장하는 거에 장점을 얘기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energetic cost of managing stored food, 이런 거 있죠, 그죠? 아까 음식 관리하는 거, 저장된 음식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의 이런 것들을 두 가지를 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지방의 엄청난 축적이 자, 증가시킬 수가 있는데 동물들의 우리 패스팅 캐퍼시티라고 하는 거는 단식할 수 있는 능력, 내가 굶고도 생존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특히 큰 동물한테 그렇게 할 수 있고 분사금은 허락한답니다. 일부 동물들이 들어가는 거, 뭐에 들어가냐면 긴 우리 동면에 들어가는 거, 상대적으로 안전한 이런 우리 동면 장소에서 이런 동면에 들어가는 걸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이 있으니까 오랫동안 안 먹어도 되니까 이런 동면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장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즉 따라서 이 지방 저장이랑 그다음에 음식 저장, 식량을 저장하는 것이 have some decided advantages, 이런 확실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상대적 장점, 그다음에 단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